밤하늘을 보면 태양계는 늘 그 자리에 변치 않고 영원할 것만 같잖아요. 근데 말이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그 광대한 소행성대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거대한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를 떠다니는 그 수많은 돌멩이들, 이 암석 집합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때는 행성이 되지 못한 슬픈 잔해물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 거대한 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통 비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라지는 속도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느리긴 해요. 충돌이동 활발한 곳을 기준으로 봐도 100만 년 동안 전체 질량의 고작 0.0088%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만 보면 에게? 싶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억 년이라는 우주적인 시간 단위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엄청난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사라지는 걸까요? 이 거대한 실종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옆집에 사는 거인, 목성이 있습니다. 네, 태양계의 왕, 목성의 어마어마한 중력이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력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네를 밀어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밍을 딱딱 맞춰서 그네를 살짝만 밀어줘도 그네가 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목성의 중력이 특정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주기적으로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소행성의 궤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커지는 거죠. 자,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소행성이 우연히 목성의 중력이 특히 강하게 미치는 공명지역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마치 정해진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목성의 중력이 주기적으로 이 소행성의 궤도를 계속 흔들어요. 이런 툭툭 치는 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소행성은 자기가 돌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서 튕겨 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소행성대에서 쫓겨난 애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갈까요? 얘들의 운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튕겨나간 물질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80%는 아주 고온 먼지가 돼서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고요. 나머지 20%는 좀 더 골치 아픈 녀석들이 됩니다. 바로 지구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충돌체가 되는 거죠. 먼저 그 80% 대부분의 물질은요, 잘게 부서져서 정말 미세한 먼지가 되어서 태양 주변을 떠다니게 돼요. 근데 이 먼지들이 그냥 떠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햇빛을 살짝 반사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끔 새벽이나 해질녘에 볼 수 있는 황도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밤하늘에 거대한 빛기둥처럼 보이는 그거요. 반면에 나머지 20%, 좀 더 덩치가 큰 조각들은 태양계 안쪽으로 튕겨나오면서 우리 지구 궤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그냥 저 멀리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행성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물질들이 바로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들의 고향인 셈이고 또 우리가 늘 예의주시해야 하는 잠재적 충돌체들의 공급원이기도 한 거죠. 생각보다 우리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현재의 소멸 속도를 역으로 추적해보면요. 태양계의 아주 격렬했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시간을 한 35억 년 전으로 되돌려 보잖아요. 그럼 그때 소행성대는 지금보다 무려 50%나 더 질량이 컸다고 해요. 상상이 가세요? 그만큼 돌멩이들이 많았으니 당연히 당시 지구와 달에 충돌하는 소행성의 수도 지금의 2배 달했죠. 그야말로 폭격의 시대였던 겁니다. 지금은 그 많던 질량이 다 사라지고 달 질량의 약 3% 정도만 남아있고요. 충돌도 꾸준히 떨어지는 가랑비처럼 훨씬 안정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그냥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바로 지구의 오래된 암석 지층에서 발견되는 유리구체 층입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꽝 하고 부딪힐 때 그 엄청난 열과 압력 때문에 주변 암석이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그 액체 상태의 암석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식으면서 작은 유리 알갱이가 되는 거죠. 이런 지층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정말 상상 이상으로 격렬하고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고 보면 소행성은 참 두 엉글을 가졌어요.
지구 역사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물이나 유기물 같은 생명의 필수 재료를 배달해준 고마운 택배기사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걸 한순간에 끝장낼 수 있는 파괴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창조자이자 파괴자, 딱 그 말이 맞네요. 결국 이 소행성대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주는 셈이에요. 첫째, 태양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정적인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지구의 충돌 역사는 물론이고 미래의 위험까지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황도강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 다른 별에 있는 외계 행성계들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느리고 거대한 소멸에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죠. 하지만 소행성대가 스스로 다 사라져서 텅 비게 되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약 50억 년 뒤에 우리 태양이 생을 마감하면서 소행성대를 포함한 모든 걸 집어삼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역시 우주의 시간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태양계의 모습조차 사실은 거대한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라면 그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우리의 존재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